혈압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혈압이 잡히지 않는다. 혈압계의 숫자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벌렁거려서 혈압이 오히려 더 올라간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내가 왜 이런지 물어보면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 조절 잘하라고 이런 얘기만 듣고 낙심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혈압약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통제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자율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혈압장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 손너츠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이 오르는 경우는 동맥경화나 심장의 문제 아니면 몸 안에 수분이 많아져서 생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적절한 혈압약을 복용하면 대부분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식이 조절이나 운동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인자 외에도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혈압이 정상적으로 조절해서 기능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이라는 혈관이 있는데요. 이 경동맥에는 교감신경이 조절을 하는 압력수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압력수용기는 바로 경동맥 옆에 붙어있는 신경인데 뇌로 올라가는 혈압이 너무 높아지면 혈관을 이완시켜서 떨어뜨리고 혈압이 낮아지면 수축시켜서 다시 올려준 역할을 하는 게 압력수용기의 역할입니다.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 압력수용기의 작용이 약해져서 또는 부족해져서 혈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스트레스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경추가 되게 긴장된 게 오래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의 긴장과 경직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의 압력수용기가 뭔가 제기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작년도에 미국에서 오셨던 남성분인데 병원에서 혈압이 150이 넘었다고 해서 혈압약을 처방받았는데 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저한테 와서 진찰을 해보니까 목 부분이 엄청 굳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굳어 있는 곳을 제가 도침이라는 침으로 이 주변을 타다다닥 풀어드렸더니 갑자기 혈압이 130대로 침 맞자마자 20이 떨어졌는데 일주일 동안 저한테 한 5-6번 맞고 나서 되게 좋아진 상태로 가셨는데 미국 가서는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그대로 잘 유지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단지 혈압의 문제가 아니고 목의 문제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오작동이 생긴 경우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 하나 예를 들면 10년 전에 급격한 스트레스와 충격 받고 나서 갑자기 혈압이 170 이상까지 올라가셨는데 병원 가서 혈압이 높다니까 혈압약을 처방받았는데 아무리 먹고 더 추가를 하고 다시 첨가를 해도 혈압이 잡히지 않아서 병원에서는 할 수 없이 항불안제를 처방했는데 그제서야 150대 정도까지만 떨어져 더 이상 안 떨어졌어요. 항상 긴장 불안하셔서 침 맞기도 되게 무서워하신 분이셨는데 제가 진찰해보니까 이 목 부분이 엄청 긴장돼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긴장된 곳을 환자 너무 겁이 많다 보니까 침으로 가볍게 풀고 추나로 교정을 가볍게 해드렸더니 환자분이 갑자기 확 편해지더니 혈압이 점차 떨어져서 거의 한 이분은 1년 동안 치료를 했더니 나중에 혈압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한 130, 40대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까지 조절이 되신 경우가 있으셨습니다. 즉 이런 약으로만 저희가 조절되지 않는 혈압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백의성 고혈압이라고도 얘기한 게 있는데요. 백의는 흰색 옷, 즉 흰 가운만 보면 혈압이 올라가신다는 증상을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환자분 중에서 집에서 잴 때는 아주 정상인데 병원에 와서만 체크하면 갑자기 160, 170 올라간다고, 종합검진 받을 때 이것 때문에 재검받는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분이 계십니다. 비슷한 예로 코로나 시국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딜 출입할 때 반드시 체온을 재고 혈압을 재신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때 체온계만 보면 혈압이 두근두근거려서 혈압이 오르면 미열까지 생기고 그래서 체온이 37.5도를 항상 넘어가서 자기는 출입을 못했다, 이렇게 호소하신 분도 계셨고요. 우리가 코로나 1차, 2차 백신 맞을 때 30분 동안 혈압이 오르지 않아야지 귀가를 시켰는데 백신 맞고 나서 사람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혈압이 160, 170 떨어지지 않아서 결국 입원까지 했던 저희 병원의 직원 사례도 있었습니다. 백의성 고혈압은 진단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한데요. 집에서 재거나 병원 아닌 곳에서 혈압을 재면 정상인데 병원 올 때만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 환자분께 한번 혈압 일지를 써보라고 합니다. 집에서 같은 시간대 일정하게 한번 써보고 병원에 와서 혈압이 높다 이런 걸 한번 보여준 것도 의사분한테 참고가 될 수 있고요. 병원에서도 좀 이상하다 싶으면 24시간 혈압계란 거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압을 잠시 재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고정해서 24시간 동안 혈압을 체크해서 24시간 동안의 혈압 평균을 쭉 봐서 이분이 실제로 평상시에 어떤지를 체크하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방금 같은 검사를 해보신 게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 대부분 혈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혈압만을 집착하지 말라고 우선 얘기 드리고, 대신 우리가 긴장되는 환경을 많이 벗어나 보시라고 얘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산책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좋은 취미를 가지시면서 노력하신다면 혈압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신경은 선천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부부 같이 당했다고 했을 때 되게 자율신경 강한 사람들은요, 사고를 당해도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자율신경이 타고나게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작은 충격으로 인해서도 내 몸의 충격이 되게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되게 편안하게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긴장 잘하신 분들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좀 타고났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환자를 보니까 제일 안 좋은 게 경험이에요. 좋은 경험도 해야도 나쁜 경험도 해봐야 된다고 이런 조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제가 보니까 심약한 사람들이나 자율신경이 약한 사람은 나쁜 경험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요. 과거에 포항에서 지진을 많이 났었잖아요.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이 포항에 사셔서 너무 무서워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흔들리지 않았는데도 무슨 소리만 나도 자기는 땅이 흔들릴 줄 알고 불안해서 못 사셨어요. 그분한테 저희가 후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로서 벗어나는 건 되게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안 좋은 환경을 맞닥뜨리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한테 많이 얘기하는 팁은 나쁜 뉴스도 보지 마시고, 저는 병문안도 가지 말고 장례식장도 가지 말라고 해요. 신경이 약한 분은 안 좋은 경험을 자꾸 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불안해져요. 본인도 그럴 거라고 미리 걱정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은 안 좋은 환경을 가지 마시고 좋은 소리, 좋은 얘기만 많이 들으시라고 노력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되게 재미난 게 교감신경이 혈압을 지배한다고 했잖아요.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땀이 잘 안 나게 됩니다, 처음에. 때문에 교감신경을 내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땀 내는 운동하는 게 제일 좋아요. 땀을 발산을 시키는 순간 땀구멍이 열리면서 혈관의 압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 하시더라도 땀을 낼 때까지 하시라고 해요. 두 번째는 자율신경 마사지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교감신경은 우리 목 양쪽에 있다 보니까 목 양쪽에서 단단한 곳이 없는지 스스로 한번 여기를 한번 눌러보면 귀 밑에서 목 아래쪽까지 이 라인에서 유난하게 딱딱하게 굳나 있으면 거기서 좌우로 이렇게 비벼만 줘도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비교해봐서 어느 쪽이 더 굳어 있으면 그 부분을 풀어주신다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 특히 혈압 안정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한의학에서는 자율신경 치료하기 위해서 두침이나 약침이나 한약 등을 처방하게 되는데요. 저희 병원은 좀 다르게 양한방을 협진하다 보니까 TMS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뇌에서는 전두엽 부분에 신경이 과긴장될 때 흥분되는 곳이 있는데, 이 전두엽 부분에다가 TMS를 저빈도로 자극시키게 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혈압도 안정시키는 역할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압과 자율신경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의 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관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 손도치였습니다.